근데 이거 대출은 왜 그렇게 받으라고 한 거였어요? 얼마가 있는지 사기꾼한테 다 밝히질 않았어요. 네. 그리고 보통 30대가 돈 있어봤자 얼마나 있어요. 집이 졸부 뭐 집이 잘 사는 게 아니고, 그리고 너네 뭐 부모님은 어떻게 사셔 이런 질문을 저희가 받았는데, 아 뭐 다 근근히 사세요. 저희가 이렇게 왜냐면 저희가 기농기청 교육을 받으면서 잘 산다는 티 내지 마를 너무 많이 들어서, 오 그래 잘 사는 티는 내면 안 되나 보다. 아직도 실제로 잘 사는 친구도 없었고, 저희 그냥 부모님 도움 받은 친구도 없고, 그냥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잘 살아보자는 사람들이어서, 그냥 실제로 부모님 다 근근히 살고 계시고 도와주실 형편이 전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정말 우리가 돈이 없었던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내가 첫 번째 땅 살 돈은 그 정도는 있어요 라고, 그냥 그만큼 정도만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 대출을 받게 한 거예요. 그 땅도 못 사게 했거든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땅을 살 때 계약금을 걸어야 되잖아요. 계약금을 걸지 않으면 땅을 못 사요. 근데 계약금을 걸 돈조차도 없으면 대출을 받아도 그 땅을 못 사는 거예요. 계약금 걸 돈을 갖고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땅을 그냥 돈 주고 못 사게 한 거예요. 그 돈 갖고 있으라고. 다 이게 계획에서 나온. 왜냐면 그 이후에 우리가 땅을 더 많이 사게 해야 되잖아요. 내 덩어리는 한 덩어리의 땅이었지만 우리한테 네 덩어리라고 나눠서 판 그 땅을 살 계약금도 필요했고, 농어촌 주택 개량 사업을 통해 집을 짓게 하려면 다 농업인이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추가로 더 땅을 사게 했어요. 두 덩어리를 더 샀어요. 그 이후에. 그 땅을 사는데도, 땅을 살 때는 계약금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계약금을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계약금의 돈을 갖고 있도록 첫 번째 상을 내 돈 주고 못 사게 한 거예요. 평당 4만 5천 원짜리 땅을? 네네네네. 그 집값을 그러면 얼마 정도 부풀린 것 같아요? 집 건설비를 얼마 정도 부풀린 것 같아요? 와서 보신 분들은 다 한 뭐 6천, 7천? 많이 잡아도 더 그렇게 먹었다. 그리고 사실 이 집이 그렇게 비쌈에도 불구하고 저희 굉장히 허접한 이유가 또 재하청을 줬어요. 원래 나라 이런 지원금 성격의 돈으로 건물을 짓게 되면 재하청 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다른 업자한테, 여기는 그러니까 진영건설은 그냥 면허만 빌려주는 회사인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렇게 받아서 다른 데 시켜서 짓게 하고. 그리고 더 웃기는 게, 저희가 사실 이 집에 들어간 돈이 이렇게 허접한데도 그 이후에도 돈이 계속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현관문이 안 달려 있어서 현관문을 달아야 되는데, 남원의 업자들 불러서 얘기를 하면 현관문 달려면 우리는 그렇게는 일 못하고 중축해, 10평 중축하면 현관문 달아줄게. 데크하면 뭐 등 고쳐주고, 밖에 나와 있는 전선에 등 달아주고, 보일러실도 다 밖으로 빠져 있더라고요. 저희는 살면서 불법하면서 살지 않았거든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왜 이 사람들이 집을 이렇게 건축을 했을까라고 생각해보니까, 재하청 업자가 저희한테 그 이후로 보일러실 밖으로 나와 있는 거 이렇게 해야 되니까 돈 더 달라고 하면서 해갖고 그 사람을 끊어버렸거든요. 시골은 거의 다 건축이 다 나기 전에 준공검사를 맞는데요. 그러고 나서 더 붙여서 크게 짓는데요. 불법으로. 저희는 불법하면서 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이 안 맞아서 그 사람이랑은 더 이상 일 못하겠다 해서 끊고, 다른 업자 부르려고 해서 불렀더니 우리는 그렇게 싸게는 일 못하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일러실이 밖으로 나와 있어서 비 맞고 눈 맞고 하면 당연히 그 기계인데 빨리 고장이 날 거 아니에요. 비가림 이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보일러실을 짓고 싶으면 뭐 저온 저장고를 짓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100만 원짜리 이거 달고 싶으면 5천만 원 더 내야 되고. 그리고 더 속상한 게, 이게 나라 돈으로 했잖아요. 나라 지원금 성격의 대출을 받아서 지은 거잖아요. 그리고 하자 이행 증서도 발급을 해야 돼요. 이 집은 한두 푼이 아니니까 하자가 발생하면 몇 년 이내에 뭐에 대해서 하자를 보수해 준다라는 증서예요. 그러니까 보험 같은 거거든요. 이걸 또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내용 증명 보내서 지금 집에 뭐 아까 전기 올라서 90만 원 나오고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집에 지금 하자가 너무도 많으니 당장 하자 이행 증서를 발행해 줘라. 우리 다른 데 해가지고 이걸 지금 하려고 한다 했더니, 하자 이행 증권을 발행하는 데 드는 그 돈 있잖아요. 건축비의 몇 프로 돈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 돈은 우리가 잘 보관하고 있어. 우리가 그 돈을 잘 보관하고 있다는 각서를 써줄게. 하자가 발생하면 연락해. 이렇게 해서 내용 증명이 왔어요. 무슨 소리냐. 이미 하자가 있다. 당장 그 돈을 나한테 주든가 하자 이행 증권을 당장 발행하라. 다시 내용 증명을 보냈거든요. 연락 없어요. 사실 그것만 발행해 줬어도 저희가 되게 많은 돈을 아꼈어요. 그걸 안 해줘서 집에 진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거든요. 이 집 내 채에만 한 7억 정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너무 가슴 아픈 게,
누가 이런 집을 사겠어요? 네? 기자님은 이거 1억 넘어가면 사시겠어요? 안 사죠. 미치지 않고서 이걸 누가 사요? 부동산 업자분들도 오셔서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집은 그냥 땅이랑 같이 그냥 넘겨주는 식으로 아마 그렇게 해야 팔 수 있겠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저희가 한번 부동산 분들한테 한번 여쭤봤거든요. 땅하고 뭐 건물하고 얼마쯤이나 드릴 것 같냐. 예. 그러시니까 그냥 건물 아예 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저희 여기... 건물이 하자가 너무 심해서 제 돈을 받고 팔 수 있는 정도가 아니래요. 땅을 팔면서 그냥 함께 준다고 하면 팔릴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근데 여기 땅값이 원래 3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집을 껴줘야 그나마 땅이 팔릴 것이다. 그럼 지금 여기다가 10억을 가까이 부었는데 2,400만 원밖에 안 남은 거예요? 다 팔면 2,500 정도 나올 것 같아요. 2억 5천, 2억 5천 말 잘못 나왔다. 2억 5천. 네. 아니 저희가 산 가격에 팔더라도 그 가격이에요. 근데 그 가격에 이제 살 사람이 없는 거죠. 모르지. 네, 땅값이 지금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땅값이 25만 원 받아도 2억 되는 건데 얼마 나올 것 같아요? 땅값이? 그렇게 안 나오죠. 안 나올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는. 하자가 그리고 여기 물 빠짐이 안 되는 땅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시골 사람들은 논에 집 안 짓는데요. 그냥 다 정리해봐 한 2억에서 한 2억 5천 사이? 잘 받아도 엄청 잘 받아도. 부동산 업자분들도 여기 오면 그냥 도리도리 하고 한숨 쉬고 가세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항의를 민원을 넣기 시작했어요. 네네. 남원시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됐나요? 이제 남원시에서는 제가 이제 민원을 여러 번 넣으니까 저를 악성 민원자로 분류를 해버린 거예요. 예. 더 이상 민원을 넣을 수가 없어요. 예. 이제 변호사를 사서 이제 고소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남원의 그 어떤 변호사도 우리 사건을 안 맡아주는 거예요. 자기는 힘들 것 같다고. 다 엮여져 있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남원시장을 지금 남원시장이 3선째거든요. 3선이 끝이에요. 시장은 3선에 이르도록 그 선거운동을 계속 같이 했던 최측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시청 가갖고 막 사람들 불러서 인사하는 게 그 정도의 힘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감투가 엄청 많아서 인터넷만 검색해봐도 그 사람 감투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직위가 10개 이상이에요. 엄청 많아요. 남원시 애양운동본부 이사장. 그리고 요즘에 가장 핫한 그 공공의료대 범대책위원회 대책위원장. 위원장이에요. 사기꾼. 그러니까 돈 되는 그런 큰 공사나 엄청. 이런 것들을 그 사람이 다 맡고 있어요. 자기가 맡고 싶다고 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장의 개입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럼 사실. 남원시의 그 공공의대를 그 사람이 짓는 거예요? 네. 이렇게? 지을지 안 지을지 모르겠는데 아마추어 그만큼 남원시에서 엄청난 파워를 좌지우지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요 며칠 계속 핫했잖아요. 네. 반년간 계속 핫했잖아요. 그게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게 그거예요. 그 사람이 이게 우두머리예요. 보면은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시장이랑 늘 같이 서울에 올라가서 그거에 대해서 항상 싸우고 이제 그런 도지사 사진이 만나러 갈 없잖아요. 때도 그 사람이 가서 도지사랑 근데 얘기하고. 그 사람이 사기꾼이에요? 네. 그 사람한테 당한 거예요, 저희가. 근데 이런 사람이랑 싸우다 보니까 남은 사람들 반응이 그냥 없던 일로 하고 잊고 살아라고 얘기를 해요. 그 계속 민원을 해도 악성 민원인으로 분류되고 그 다음에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해도 아무도 안 맡아주고. 그래서 저희가 서울에 있는 변호사를 쓰게 됐어요. 예. 근데 그 과정에서도 남원에 있는 귀농인의 소개로 그 변호사를 만나게 됐거든요. 굉장히 유능하고 잘한다고 했어요. 저희는 또 믿었죠. 내가 또 언제 또 변호사를 써보고 그랬겠어요. 예.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애매네. 이런 형사, 사기, 고소 이런 전문 변호사가 아니라 인수합병 전문 변호사였어요. 예. 그러니까 변호사 소개도 사기로 맞았죠. 검색 한번 하면 되잖아요, 그거는. 몰랐죠. 정말 몰랐죠. 근데 더 웃기는 건 저희가 이 사건은 이제 그래도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사실 변호사 이렇게 퇴근하고 내가 고소장 어느 정도 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고소장을 완성해서 제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검사가 남원은 2명밖에 없어요. 검사가 2명밖에 없고 그 부장검사까지 해서 3명이에요. 이 사람들 전혀 자기 돈 주고 사먹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늘 이 사람들과 함께 밥 먹고 싶은 사람들이 줄을 쓰고 있어서. 다시 말하면 이 시골 검사들은 뇌물을 그렇게 잘 받는다네요. 뭐 저희가 확인한 바는 없지만 녹취는 되게 많이 해서 갖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남은 사람들이 말한 것들을. 범죄는 행위 당시가 중요하잖아요.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고 뭐 어떤다 한들 행위가 일어났을 때 그리고 합의를 하고 어쩌다 하더라도 그것은 감형의 사유인 거지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 지어서 대지로 바뀌었으니까 그럼 됐잖아는 결과적으로. 누가 봐도 솔직히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는 경찰 조사 받을 때도 검사 조사 받을 때도 느꼈지만 굉장히 불공정하고 편파적이라고 느꼈거든요. 남원시에서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하고 이 증거로 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남원시에서 그런 거 없다. 협조를 전혀 안 해줘서 더 힘든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역 유착이 정말 대단히 심하구나.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원 다른 데로 넣기 시작했고요. 쉽게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원래 한 2017년도 안에 다 해결이 나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 네.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또 시간이 갈수록 음. 너무 더 더 충격적인 그리고 그런 막 일들이 저희가 많이 나오고. 계속 왕따 당하면서 살고 이런 지역 유지랑 이런 일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사람들이 막 그냥 니네가 뭘 잘 몰라서 일어난 거 사기당한 그냥 니들이 바보 이런 식으로 막 조롱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 명 나가고 나한테 빌린 돈 갚기 싫어서 나 고소하고 말면서 저희가 화병 걸려서 아프고 좀 기운 차려서 뭐라도 해보려고 하면 또 남원시에서는 그거 못하게 하고 사이비 종교라고 뭐 그런 소문도 많이 퍼뜨리고 이왕이면 같이 싸우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피해 입으신 분들을 찾아다녔어요. 정말 많더라고요. 진짜 많아요. 그런데 무슨 피해를 입었어요? 사기 저희처럼 피해 똑같이 이렇게 똑같이 소규모 소규모 상토로 상토로 해갖고 해서 아까 말했잖아요. 운봉에도 마지막에 있다고. 가서는 약속을 안 지키는 그런 네. 식으로 해가지고 다. 예. 이런 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한테 같이 싸우자 이랬더니 지역 유지잖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시장 최측근이고 이러다 보니까 타이틀도 10개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나서지 않으려고 하고 상황 봐서 할게라고 했는데 우리가 너무 힘들게 싸우고 있으니까 이제는 저희가 연락하면 연락도 안 받으세요. 귀농이 아니라 귀촌을 하신 분들이니까 좀 살만하시니까 그냥 그거는 그냥 우리가 부담하기로 하고 그냥 살자 그런 식으로 얘기하셔가지고 근데 지금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다 경매에 나오셨거든요. 지금 다들 그쪽 동네도. 거기도 저희처럼 분할 안 되고 공유 지분으로 묶여 있어가지고 농촌 생활이라는 게 되게 힘들다. 생각보다 리틀 포레스트가 아니더라. 그렇죠. 정말 방송에서 나온 부분 그런 아름다운 부분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PD님들이 열심히 노력한 흔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혼자 혹은 둘이 셋이 살면서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서 살 수가 없어요. 저희가 모기가 지금 여름에 장난이 아니에요. 피부병 걸린 것처럼 네. 모기한테 그렇게 다리도 뜯겨요. 지금 다다다다다. 신기한 게 여기 분들은 잘 안 물리시네. 그래요? 네, 여기 분들은 잘 안 물리시고, 네, 저희는 지금 그래서 만약에 다른 분이 귀농한다 그러면 추천하시나요? 저는 사실 귀농귀촌 교육을 받을 때 연고가 있는 곳으로 가라. 연고가 없는 곳에 가게 되면 마을 안으로 들어가서 살지 마라. 그리고 마을 사람들하고 척지지 마라.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그냥 싹싹하게 잘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와서 이 겪은 시골살이는 내가 싹싹하게 해서 되는 정도의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민을 각오로 이 부분은 더 심해요? 네, 심하죠. 한국말을 쓰고 더 있기는 심한 것 하지만, 한국말을 쓰고 있기는 하지만 예.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상식을 가진 사람과 하는 대화는 아니라는 느낌을 저희는 사실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누군가가 아니면 혹은 내 주변 사람이 귀농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정말 잘 알아보시고 가시라고. 그리고 꼭 땅이랑 집이랑 사지 마시고 꼭 월세로 빌려서 살아보시면서 몇 년 계속 겪으시면서 알아보시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싸우던 거 고소권은 어떻게 됐어요? 다 기각돼서 끝났고요. 그래서 그 제보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수정 60분 나오고 그 이후에 또 신문 기사 나오고 계속 그렇게 근근히 계속 막 제보하고 그런 일은 계속 하고 있었어요. 민원은 더 이상 받아주질 않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한 번씩 아팠다 일어나고 화병으로 쓰러졌다 일어나고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었고 이렇게 이런 대접을 받고도 사실 남원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저희가 이 빚을 다 갚기 전까지는 여기를 사실 떠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지원금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공짜 돈이라고 맞아, 오해를 공짜 하시는데 오해를 저희는 공짜 돈을 받은 것이 없고 100% 대출인데 이자 부분에 대해서 2%의 이자로 저리로 대출해주는 조건의 그런 대출이에요. 정확히 얘기해서는 그냥 시에서
그냥 보증만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그냥 대출을 해줘도 된다는 그냥 그런 보증만 해주는 거고 그냥 다른 대출이랑 똑같이 그냥 2% 해가지고 저희가 대출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대출을 다 갚지 않고서는 예. 타 나갈 수 지역으로 없어. 전출이나 이사가 불가능해요. 이걸 다 상환해야 네. 되니까. 살기 싫으면 이걸 다 갚고 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4년 동안 백수로 있는데 이걸 어떻게 갚을 수가 있겠어요. 들고 내려온 돈도 지금 다 까먹은 그리고 뭐 다른 분들은 그렇게 할 거면 그냥 다 던지고 나가라 뭐 이런 네.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다 던지고 나가도 이게 지금 다 팔아도 2억도 안 되는 금액인데 저희는 여기 네. 총 저희 돈까지 해가지고 14, 15억을 넣었는데 2억만 저희가 딱 하면 또 12억이라는 빚이 남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는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되는 게 해결이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는 사실 지금 그래서 남원 불매 운동을 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4년째 남원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남원시에서도 남원 사람들도 우리를 남원 사람으로 받아주지 않거든요. 예비 귀농 귀촌인을 그런 돈으로 보고 먹잇감으로 여기는 적폐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원 불매 운동을 하고 있고요. 남원 불매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야 비로소 남원시의 반응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전에는 남원시가 반응도 안 해줬어요. 무반응이었어요. 너네 뭐 하든지 말든지. 추정 60분 방송 나갔을 때도 단 한 번 전화도 없었고 연락도 없었어요. 사실 저희는 지금 그래서 열심히 불매 운동을 하고 있고요. 이 불매 운동을 통해서야만이 이 외부에 남원시에 이런 귀농귀촌 관련한 이런 지역 유지가 관련된 이 사기 사건이 크게 알려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외부로 크게 알려지고 나야 대한민국 전체의 귀농귀촌 문화도 바뀌고 정책도 바뀐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래야 그런 정책이나 문화들이 많이 바뀌어야 귀농인을 함부로 돈으로 보고 함부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생각이 바뀌어야 지자체의 소멸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은 저희 지금 유튜브 열심히 하고 있고요. 목표는 구독자 20만을 채워서 국민청원을 하고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저희 재고소장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재고소를 해서 그 사건의 법적인 처리를 맡기고 관련자들을 다 처벌 제대로 받고 나서야 살기 좋은 남원시, 깨끗한 남원시, 귀농귀촌 1번지 남원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 뭐 다른 목표가 또 있으시다면? 전 목표보다는 그냥 좀 하고 싶은 게 저희 사건이 해결된다고 하면은 좀 저희는 그런 식으로 그냥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그런 채널을 만드는 게 목표거든요 지금. 근데 그 해결이 된다고 하는 거는 결국 사기꾼 김씨가 처벌받는 걸 말하는 걸 텐데 그렇죠. 사기꾼 김씨가 처벌받는다고 해도 이 재산상의 피해는 복구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거는 근데 거의 그래서 저희는 사실 뭐 이 부분에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 이것은 사기꾼 김씨의 단독 범행도 아닐 뿐더러 네. 그 남원시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공무원이 사기꾼을 소개시켜주는 이런 범죄 행위에는 당연히 그 공무원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시에서도 함께 배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기꾼이랑 함께 나쁜 일을 하게 되면 큰 손해배상이 따른다라는 선례를 꼭 남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 앞으로 뭐를 할 거냐 하고 싶냐고 물으셨는데 저희가 유튜브를 시작한 2월 달에는 1년 후에 저희가 셋 다 1년만 딱 죽으려고 했거든요. 안 되면 뭐 죽자 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도 안 되니까. 네, 내가 죽는 사람의 마음을 그때 처음으로 이해를 했어요. 네, 죽어서라도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 3명이 사기꾼 이름 유서 써놓고 죽으면 뭐라도 어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사기꾼을 죽여야 되지 않을까요? 뭐 만나야 죽이죠. 보여야 죽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얼마나 피해 다니는데요. 제 내 눈앞에 죽이라고 하는 그 댓글을 봐도 전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원래 1년 후에 죽으려던 사람들인데 지금 다시 살기로 결정한 지 2달이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죽어요?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죽을 놈은 따로 있지. 이제 살기로 결정을 하시고 그렇게 열심히 이제 살아보려고 해도 경제적인 상황은 정말 최악으로 점점 치닫고 있는 거는 빚이 10억에서 나오는 이자 때문에. 그러니까 갖고 있던 4억 7천은 다 사라지고 빚만 10억 남은 상황이니까 8월 달에 또 이제 저희가 월별로 하면 그런데 연으로 내는 것도 있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8월 달에 좀 목돈을 낼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너무 가난해졌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정을 한 거예요. 3명이니까 한 사람 신용이라도 살려놓자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리고 제가 유튜브가 제 명의로 돼 있거든요. 거기서 조금이라도 들어오는데 다 실형분양이 되면 그것도 못 받아요. 되게 슬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 거 살려놓은 상태고, 네, 저희는 사실 근데 어차피 죽으려고 결정했던 사람들이고 어떻게든 1년 이상은 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 큰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핸드폰도 지금 이거 들어와요 유튜브. 그거 들어오면 풀려요. 그러니까 지금 통신비가 미납돼서 네네. 그 와이파이 이런 거는 그냥 여기에 통신으로 다는 게 차라리 싸지 않으세요? 여기도 있어요. 하는데 저희 외부로 나갈 일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시청에 왔다 갔다 하거나. 그래서 외부로 나갈 일이 있는데 통신이 끊긴 상태니까 네네네네. 카톡은 봐야 되니까 네네네네. 그래서 에그를 하나 구입하시고 네. 이 사기꾼 김씨 때문에 이게 도대체 저희가 진짜 사기꾼은 평생에 걸쳐서 경험해보지 못한 처절함을 다 겪고 있어요. 사기꾼은 저희한테 해먹고 바로 그냥 자기 가족들 차 한 대씩 사가지고 다 바꿨어요. 차. 저희 가족 때문에 차를 다 바꿨어요. 엄청 부가 좀 많이 이렇게 높아졌다 그러더라고요. 저희한테 해먹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잘 살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한테 이 사기꾼을 소개시켜준 사람이 윤계장이 있어요. 이 사람 우리가 계속 민원 넣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승진해서 동장됐더라고요. 금동의 동장이 되었어요. 지구인들을 도와주고 싶다라고 하면 어떤 거 하면 될까요? 저희는 솔직히 법률적인 자문을 좀 받고 싶어요. 맞아. 네. 이게 사안이 되게 크고 시랑 싸워야 되는데 시는 사실 변호인 군단이 있거든요. 맞아. 근데 나는 내가 법을 하나하나 검색해서 찾아야 되니까 이게 되게 힘든 부분이에요. 그래서 법률적인 자문을 해주실 분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서 다들 조마조마하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기꾼이랑 시랑 싸우는 데 있어서 이게 법령을 봐야 될 부분이 되게 많아요, 사실. 왜냐면 이게 공무원 행동 강령에 따른 것도 있고, 예를 들어 뭐 공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이런 부분도 있고 봐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 그냥 조언 정도만 딱 해주실 분만 있어도 저희는 괜찮아요. 아니야, 뭘 조언이야. 아니 일단은 제가 가장 중요한 건 조언을 법적이니까. 해주시면 법률적 조언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저희가 진짜 법적으로 완전 거의 모르는 쪽이라 법률적으로 조언을 해주실 분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마지막으로 할 말씀 있으면은 한마디씩 해주시고. 평생에 걸쳐서 하고 싶었던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태어나서 가장 힘든 순간이에요. 매일매일이. 그래서 저희는 포기하지 않으려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기농기촌 사기에 대한 유튜브 방송은 우리 지구인 외에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없고 우리만큼 또 이렇게 여러 명이 뭉쳐서 이렇게 사기를 당하고 이런 선례가 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꼭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하고 우리가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뭐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저희랑 다 같은 생각은 아니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사기를 입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고 그리고 이 사기 사건은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 사기 사건이에요. 그렇죠? 이 사건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남원 불매를 지지해 주시거나 아니면 남원시청에 남원 기농기촌 종합지원센터에 항의 전화를 해주시거나 항의글을 남겨주시는 거는 이 사건의 빠른 해결을 위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항의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지켜보는 눈이 많아지면 아무리 배짱 있게 나오던 남원시라고 해도 버틸 수 없는 순간이 분명히 올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응원해 주셨으면. 저희가 이제 이런 사기를 당했지만 사실 그 누구 어떤 사람도 사실 다른 지역에 가서 살고 싶은 마음도 다들 한 번씩 가질 수도 있고 그냥 이 사건은 저희만의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그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고 사실 생각을 해요. 지금은 남원에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또 지금 다른 어느 지역에서 또 이런 사기를 치는 사람이 있을 테고 또 피해를 입는 사람이 또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단지 용기가 없고 또 혼자 계실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저희 사건만으로 치부해 주시지 말고 전체적인 앞으로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앞으로 많은 관심과 좀 용기를 주시고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희 말고도 뭐 많은 귀농 사기 당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너희처럼 그렇게 싸우는 사람이 뭐 별로 없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피해를 보신 분들이 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그분들이 왜 조용히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계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분들도 좀 힘을 내서 저희 같이 그냥 이렇게 싸우시면 그분들이 다 모이시다 보면은 작은 사건도 이제 모이시다 보면 큰 사건으로 이제 번질 거 아니에요. 피해 받으신 분들도 좀 저희처럼 용기를 내셔서 같이 싸우시고 뭐 그런 피해자분이 아니신 분들도 그분들한테 좀 관심을 주셔서 좀 힘을 보태주셨으면 저는 감사하겠다고 생각을 그냥 잠시나마 조금 해봤거든요. 예, 진짜 4년간 많이 맺히신 것 같아요. 예, 많이 한도 있고 예. 그래서 힘들었어요. 보내드려야지. 이제 보내야 한다. 아니.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와 정말 대단한 날이었네요. 대단.